2월 26일 수요일 글로벌 비트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부상을 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냉각되는 분위기, 그 가운데서 테슬라의 급락이 하락을 주도했죠. 네, 간밤에 테슬라의 낙폭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판매량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해당 내용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간밤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뉴욕 증시는 부진한 경제 지표를 소화하면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S&P 500 지수가 이제 오늘로써 4거래일 연속의 낙폭이고요. 0.5% 가까이 하락하면서 5,955포인트 선에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특히나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기술주에 대한 투매가 지속이 됐고요. 1.4% 하락, 그래도 19,000포인트 선은 지켜내면서 마감을 짓습니다. 그나마 다우지수는 홈디포, 월마트 등 방어적인 성격을 띠거나 호실적을 발표했던 종목들의 급등 덕분에 0.4%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하락의 재료가 됐던 건요, 컨퍼런스 보드가 새롭게 발표한 소비자 신뢰 지수였습니다. 98.3이 나오면서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고 또 전달 대비 무려 7포인트나 급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기대 지수가 72.9를 기록했는데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임계값이 80이거든요. 이 수준을 밑돈 겁니다.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짙어지자 위험 회피 심리가 나타나면서 주식에 대한 매도 현상이 나타난 거고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에 대한 투매도 포착. 비트코인 가격은 8% 가까이 급락하면서 87,000달러 선마저 반납한 채 움직이고 있고요. 한 달 전에 기록했던 최고가로부터 20%나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월가의 공포지수죠. 빅스는 5%대 급등을 하면서 20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는 21.5에 거의 근접하는 움직임까지 포착이 됐는데 이 빅스가 기준선인 20을 웃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공포감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위험 회피, 안전 선호 현상 속에서 채권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금리는 4.28%대까지 물러나면서 올해 들어 최저 수준까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시죠.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딱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 시간으로 5시쯤 그 실적의 결과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컨퍼런스 콜은 7시쯤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를 앞두고 AI 랠리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생겨나면서 투자자들이 작년에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들로부터 등을 돌리는 현상이 최근 지속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장 막판의 낙폭을 조금 더 확대하면서 2.5% 하락하고요. 브로드컴과 AMD 등 대표적인 반도체주들 일제히 2에서 3%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모멘텀 주식인 팔란티어 역시도 하락을 지속했습니다. 4%가량 하락하면서 최근 고점 대비 이제 30% 이상 밀려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시장을 가장 크게 압박했던 종목은 테슬라였습니다. 9% 가까이 하락했는데 유럽 내 판매 부진 소식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M7 종목들 가운데서 그나마 버텨줬던 종목들이 애플과 아마존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부상하자 애플만이 가지고 있는 경기 방어적인 특성이 부각되고 있는 건데요. 안정적인 수익성 그리고 막강한 현금 흐름 덕분에 경기가 흔들릴 때에도 비교적 실적이 강하게 버텨준다. 이런 특성이 있죠. 주식이지만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은행주들 침체 우려감을 반영하면서 전반적으로 약했습니다. JP모건과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이 1% 동반 내림세를 그렸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에는 경기 방어주들, 경기에 강한 주식들이 좋았습니다. 월마트가 4% 이끌어가는 모습, 그리고 홈디포가 호실적에 급등하자 주택 건설주들, 그리고 피어 종목인 로우스까지 전방적으로 후풍을 불어넣는 모습까지 포착이 됩니다.
되네요. 주요 기술주 이슈들 묶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테슬라가 오늘 급락을 했던 이유, 지난달 유럽 내 판매량이 45%나 급감했다라는 소식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유럽의 전체 전기차 시장은 37% 오히려 성장을 했으니까요. 상당히 대조적으로 부진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건데 특히나 영국에서는 처음으로 중국의 비아디보다도 적게 팔렸다라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테슬라의 종가는 오늘 8.5% 급락한 302달러 선까지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1조 달러가 무너졌고요. 이에 따라서 시총 순위에도 지각 변동이 생겼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테슬라를 다시 제치고 시가총액 7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AI 서버 제조사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작년에 연례 회계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었잖아요. 그리고 지연된 마감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으면서 나스닥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오늘장 주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10.3% 급락한 46.29달러 선까지 물러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엔비디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금 엔비디아의 H20 칩 주문이 중국 기업들로부터 상당히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요인, 딥시크 그리고 트럼프가 작용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유정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큰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나마 앞서 봤듯이 오늘 시장에서 브라이트 스팟이 되어줬던 종목이죠. 홈디포입니다. 미국 최대 규모의 건축자재 소매 체인에 해당하는데요. 실적이 양호했습니다. 4분기 397억 달러의 매출액에 3.02달러의 EPS를 기록하면서 더블 비트를 보여줬고요. 고금리 여파로 주택 수요가 압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성과를 냈던 만큼 시장의 평가도 긍정적입니다. 홈디포의 주가는 2.82% 뛰어오르면서 393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힘센 허스입니다. 전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했는데 매출과 이익은 양호했지만 총 마진율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4억 8,100만 달러의 매출액 그리고 11센트의 EPS, 특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배나 뛰어 올랐는데 매출 총이익률이 77%에 불과하면서 컨센서스를 하회하고 있죠. 주가는 장중 한때에는 27%까지 낙폭을 확대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조금은 만회를 하면서 22.5% 급락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거의 상장한 이래 최대 1일 낙폭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도넛 체인인 크리스피 크림도 보시죠. 요즘에 크리스피 크림 많이들 안 가시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공개했는데 매출과 EPS가 각각 4억 400달러 그리고 1센트, 시장의 기대치를 한참 밑도는 이익을 경신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나마 가이던스라도 좋으면 이렇게까지 주가가 밀려나지 않았을 텐데 2025년도 연간 매출 가이던스 역시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제시를 했죠. 이에 따라서 크리스피 크림의 주가는 22% 가까이 급락하면서 7.1달러 선에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슈에 따라서 움직였던 특징주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라이 릴리, 오늘 헬스케어 테마 안에서 올라줬던 종목인데요. 고용량 젯바운드 바이아를 출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일라이 릴리 웹사이트에서 구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는 2%대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902달러 선에 종가 형성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이죠. 리오토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오토가 처음으로 선보이게 될 순수 전기차 SUV, 그러니까 100% 전기로만 구동되는 SUV의 사진 2장 공개를 했습니다. 모델명은 리오토 i8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른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을 했죠. 13.2% 뛰어오르면서 30달러 선에 근접한 채 거래를 마칩니다. 이렇게 특징주들 모두 확인해 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글로벌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간밤에 미국 경제 지표가 다소 부진했죠. 2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공개된 직후에 나스닥은 1% 넘게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예상보다 더 안 좋았고 그 낙폭도 예상보다 더 깊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시죠. 미국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2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98.3으로 전달보다 7포인트 낮아지고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번 낙폭은 2021년 8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2월 기대 지수는 전달보다 9.3포인트 낮은 72.9를 기록하며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80선을 밑돌았습니다. 이 소비자 신뢰 지수는 소비자들이 지금 경기를 얼마나 낙관적으로 보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2월 소비자 신뢰 지수를 통해서 지금 소비자들의 심리를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2월에도 1월과 좀 비슷할 것이다, 103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데 해당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98.3으로 그 낙폭이 너무나 깊었고 3년 6개월 만에 최대 하락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과 고용의 신뢰 지수를 나타내는 기대 지수의 낙폭이 좀 컸는데요. 지금 1월 대비해서 10포인트가량 낮아지기도 했지만 80선,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80선을 크게 밑돌았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좀 긴장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나스닥 지수의 발목을 좀 크게 잡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지금 소비자들은 고용에 대한 우려감이 가득하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간밤 지표에 따르면 미래 고용 전망에 대한 비관이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용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계란이라던가 석유값과 같이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물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걱정된다라는 입장도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방금 직전에 체리넨코와 함께 홈디포의 실적도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제 지표를 통해서도 지금 소비자들의 의식을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현지 시간으로 26일에 홈디포의 경쟁업체인 로우스의 실적을 공개를 하는데 최근에 이 전분기의 실적을 통해서 로우스 역시나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서 지금 이러한 경제 상황에 기업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내일 시장에서도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참 간밤에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장중에 10%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이에는 유럽 시장 내에서 판매량 부진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시죠. 유럽 자동차 제조업 협회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유럽 내 테슬라 신차 등록 대수가 9,945대로 작년 동월 대비 45% 급감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기간 유럽 시장의 전체 전기차 판매는 37%가량 증가한 데에 비해 테슬라는 지난달 독일에서 2021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월간 판매량을 기록했고 프랑스에서의 판매량은 1년 전보다 63% 줄어 2022년 8월 이후 가장 저조한 실적을 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가 지난달 유럽 시장 내에서 10,000대도 채 판매가 되지 않은 겁니다. 얘는 여러 가지 원인이 꼽히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테슬라가 지난해 말에 폭발적으로 이 판매량을 늘렸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재고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형 모델인 모델 Y를 출시하면서 조립 공정의 변화를 둬서 생산과 판매단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가장 큰 원인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게 바로 머스크인데요. 머스크가 유럽 시장 내에서 극우 정당을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이 테슬라 자체의 브랜드 이미지에 하락을 시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도 전해드린 바가 있죠. 이 독일 정부 내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되겠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면서 앞으로 테슬라가 더 전망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1월에 있었던 이러한 판매량 부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테슬라가 이러한 원인으로 간밤 9% 가까운 낙폭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이달 내에만 25%가량의 하락세를 보인 건데요. 올 한 해 계속해서 부진했던 테슬라, 이로써 시가총액의
변동도 좀 일어났습니다. 시가총액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낙폭으로 인해서 이 테슬라 시가총액이 3개월 만에 1조 달러가 무너졌는데요. 1조 달러가 무너진 이후에 미국 시장 내에서 특히나 S&P 500 시장 내에서 시가총액 판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원래 7위 자리를 지지하고 있었는데 7위 자리를 지지하던 테슬라가 버크셔 해서웨이에 해당 자리를 내놓게 된 거죠. 지금 이렇게 판매량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전기차 시장 내에서 전망이 그리 좋지 않아서 이러한 흐름 어떻게 주가의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AI 시장 내에서 검색뿐만 아니라 브라우저 시장 내에서 경쟁력도 치열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AI 스타트업 기업인 퍼플렉시티가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시죠. 구글 대항마로 불리는 미국 스타트업 퍼플렉시티가 자체적인 브라우저 출격을 예고했습니다. 새로운 에이전트형 브라우저인 코멧을 통해 검색뿐만 아니라 브라우저 시장 내에서도 구글에게 도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퍼플렉시티는 초기 단계 AI 스타트업에도 투자하는 약 5천만 달러 규모의 벤처 펀드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에는 구글 크롬이 브라우저 시장의 60에서 70%가량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이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 바로 퍼플렉시티의 코멧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브라우저 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음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생성형 AI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사용자들이 인터넷 사용량에 대해서 깊이도 깊어지고 이 사용량에 대한 경험이 아주 넓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브라우저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 오픈 AI 오퍼레이터 또한 제3자의 브라우저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들이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크롬 측에서도 자비스를 준비하면서 에이전트형 브라우저를 향한 움직임을 강력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퍼플렉시티의 코멧이 자사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간밤에 또 새롭게 전해진 소식으로는 퍼플렉시티가 5천만 달러 규모의 벤처 펀드 조성에 도전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퍼플렉시티와 같이 AI의 중심에 있는 기업일수록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투자 기회 선점에 유리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코멧뿐만 아니라 해당 벤처펀드 조성 소식이 또 퍼플렉시티의 힘을 어떻게 실어줄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네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정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는 과연 이 딥시크의 영향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그렇다면 딥시크는 지금 영향력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우선 엔비디아가 중국 내에서 AI 판매량, H20의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딥시크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현지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저사양치기 및 H20의 주문을 상당히 늘리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빅테크 외에도 헬스케어, 교육 분야의 비교적 작은 기업들도 딥시크 모델 및 엔비디아 H20 칩을 갖춘 AI 서버의 구매를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에 딥시크의 우려로 AI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좀 가득했었는데요. 이번에 판매량 급증 소식으로 해당 이슈가 좀 완화된 듯해 보입니다. 중국 시장 내에서 엔비디아 H20 칩의 주문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구매 급증을 통해서 AI 수요 완화에 대한 우려감을 완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빅테크뿐만 아니라 자금 구매력이 좀 낮을 수 있다라고 꼽혔던 작은 기업들까지 해당 AI 서버를 구매하면서 지금 전반적인 산업 내에서 AI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AI 그리고 엔비디아 시장 지배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에 대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 앞으로 미국이 대중 반도체 제재를 더 강화하게 될까 봐 여러 기업들이 AI 반도체, AI 서버를 확보하고 있는 듯해 보이고요. 단연 이러한 영향의 중심에는 딥시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딥시크로 인해서 전반적인 성장,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기업에서, 여러 산업에서 AI를 향한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간밤에는 딥시크 또한 이 AI 분야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노력을 확인시켰는데요. 이 바로 차기 추론 모델인 R2를 원래 5월 초 정도 공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해당 일정보다 앞당길 수도 있다라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 R2가 공개가 된다면 기존보다 더 나은 코딩을 더 빠르게 생성할 수 있고요. 영어 외에 여러 가지 언어로 추론 가능하게 할 것이다.
것이다라는 계획을 공개를 했는데요. 만약에 R2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좋은 성능으로 공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 내에서도 긴장감이 가득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딥시크 내 경쟁력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AI 시장의 판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